안녕하세요. 오늘 AWS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웨비나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을 진행할 아마존 웹 서비스의 테리토리 매니저 한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오늘 웨비나 세션에서 다뤄진 발표 영상은 추후 AWS 코리아 유튜브 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웨비나를 보시는 도중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질문을 전체 대상으로 답변을 드리면 검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더불어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저희가 1대1로 비공개 답변을 해드리면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서비스 관련 설명 본문 세션을 하고요. 30분 동안은 웨비나 관련된 Q&A 세션을 운행하는 것으로 전체 1시간 반의 길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께서 주시는 피드백이 고객 사례라든지 컨텐츠 측면에서 좀 더 인덱스하게 다뤄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1시간과 30분이라고 하는 어떤 Q&A 세션에 대한 제한 없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연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미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세션에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참석해 계신 웨비나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여러 무료 세미나 중에 기초 세미나인 AWS 101 세미나를 웹상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뭔지는 들어보셨지만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고 AWS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오버뷰 측면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세션입니다. 혹시 기술적으로 심화된 세션을 듣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의 201, 301 세미나라는 기술 세션들과 그리고 101 핸즈온 랩이라는 실제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콘솔에 들어가서 기초적인 실습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께 핸즈온 랩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술적으로 저희 서비스별로 심화 세미나를 제공해 드리는 게 201 세미나입니다. 301 같은 경우에는 AWS의 특정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보다 심화된 어떤 주제들,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나 서벌리스 컴퓨팅과 같이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좀 더 심화된 세션과 핸즈온을 세트로 진행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의 이벤트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좀 더 소개를 해드린 후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글로벌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굵직굵직한 것들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마존닷컴 소비자용 리테일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존닷컴에서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도서와 같은 것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이 이쪽으로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판매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아마존닷컴의 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자기만의 상점을 열어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셀러로서 아마존닷컴에 입점을 시켜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비즈니스를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저희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사업인데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고객분들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사업과 판매자 지원 사업, 이 두 비즈니스를 진행하던 노하우로 IT 인프라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 바로 AWS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시작점은 아마존닷컴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경험한 이점을 외부와 공유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통해 고객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는 이점은 단순히 서비스나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데요. 그보다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객분들께서 IT 인프라 운영을 하시고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라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단순히 기술 용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는 어떤 표준,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다고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으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아마존닷컴에서는 실제로 지난 1월 아마존 고라고 하는 무인 매장을 미국 시애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에서 아마존 고 앱을 켜고 매장에 들어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서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면서 쇼핑이 끝납니다. 인공지능 카메라와 센서가 쇼핑 상품을 체크하여 손님이 매장을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물품 주문을 하고 많이 찾는 제품 위주로 상품 진열까지 결정을 합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막 나오고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녹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을 쭉 살펴보시다 보면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딥러닝,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그 배경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컴퓨팅 환경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컴퓨팅 자원들을 더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는 회사가 바로 아마존 웹서비스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젠다를 간략히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아마존 웹서비스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고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린 뒤 AWS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들, 마지막으로 과연 다른 고객들께서는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간략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로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는 전기가 발명이 돼서 도입된 후 점점 보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집집마다 전선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기 이전인지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 발전 설비를 직접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발전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다 보니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전기를 더 사용하고 싶어도
발전기가 생산해내는 용량까지만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현대에는 집집마다 혹은 공장마다 전기가 다 유틸리티로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나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발전기 용량만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플러그를 꼽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IT 리소스도 이러한 전기,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형태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IT 시스템들 아니면 인프라 환경을 운영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는 직접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내부에 서버를 구비하거나 혹은 호스팅 서비스 또는 IDC라고 하는 외부 데이터 센터 서비스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거나 미리 하드웨어를 다 구매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 초기 투자 비용이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용량 자체도 처음에 우린 서버를 10대 사서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했다면 그 10배 이상을 쓰시려면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이를 구매하고 설치하고 초기 셋업을 하시는데 공수나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방금 이게 18세기에 전기를 처음 도입 후 사용을 하면서 발전기에서 전력을 생산해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던 그 그림이라고 한다면 컨센트를 꼽아서 전기를 그냥 쓸 수 있게 된 것처럼 IT 자원을 사용하게 해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나 서버나 DB 등 다양한 IT 서비스들을 끌어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사용한 만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용량 자체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지금 10대가 필요해 그만큼 사용을 하시다가도 10분 뒤에는 트래픽이 몰려 30대로 늘리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설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웹상에서 버튼 몇 개를 눌러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적은 노력으로 IT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의단에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초기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나 네트워크와 같은 IT 리소스와 데이터 분석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원할 때 언제든지 온디맨드 형태로 일단 먼저 사용을 하시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요즘 모두가 클라우드 컴퓨팅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 좋은 건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6가지 장점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기존의 막대한 초기 선투자 비용이 필요 없다라는 점입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는 서버를 직접 구매해야 됐기 때문에 또는 IDC 계약을 커밋하고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초기 자본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전혀 없이 쓰고 싶은 만큼 쓰시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시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IT 자원들이 사용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서버를 고정해서 구축하게 되면 최대 트래픽치를 예상해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구축해 놓게 되는데요. 사용 패턴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가변적 환경에서는 트래픽이 줄었을 때는 뭔가 자원이 좀 낭비되고 설정한 캐퍼시티보다 초과됐을 때에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굉장히 느려지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컴퓨팅을 사용하고 끄고 사용하고 끄시는 환경에서든 그 외의 시간이 모두 낭비가 되실 수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에서도 여유분을 두고 계속 증설하시기 때문에 자원이 어쩔 수 없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늘어나는 사용량만큼 가변적으로 늘리고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운영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구축과 운영 비용뿐 아니라 기존의 IDC나 호스팅 환경에서 고려를 못하셨던 다양한 부수적인 비용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사용료에 다 포함되게 되는 숨은 비용들입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비용의 절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명확한 이점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탄력적인 운영과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도 다소 비슷할 수 있겠는데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실제 트래픽이 어떻게 갈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뭔가 서버 용량을 잘못 산정하게 됐을 때 낭비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발생해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겠죠. 오른쪽의 클라우드 모델에서는 더 이상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만큼의 서버만 조달하시면 되고 더 필요할 경우 클릭 몇 번으로 용량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일 뿐만이 아니라 성능 자체도 최적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시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속도와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환경에서는 서버 한 대를 조달하는데 4주에서 6주 이상이 걸리셨을 거며 이는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혼자 서버를 조달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수백, 수천 대에 이르는 서버를 몇 분 안에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배포 시간 역시 크게 단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사업 관련한 여러 가지 실험을 쉽게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둘째, 그 결과가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차적인 손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수천 대의 인스턴스를 몇 분 내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늘렸던 서버를 다시 줄이시면 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며 기업이 비즈니스를 빠르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클라우드의 다섯 번째 장점은 기업에서 귀중한 자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 엔지니어분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고 시간 소모적인 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개발 인력들의 귀중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간인 거죠. 만약 여러분께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와 같은 기업의 소중한 자원을 중요하기는 하지만 차별화하기 거의 힘든 인프라 관련 일 대신에 기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비즈니스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이는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의 6번째 장점은 클릭 몇 번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비용 때문에나 언어적인 문제, 계약의 처리 문제로 글로벌 진출을 포기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AWS의 데이터 센터 중에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고 짧아진 지연 시간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사용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래 좋다. 클라우드 좋은 거는 알겠는데 왜 굳이 AWS이냐라는 질문을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권위 있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7년 연속 1위 클라우드 벤더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조사본 발표가 나면서 AWS는 가장 성숙한 엔터프라이즈급의 대형 고객이 사용할 만한 클라우드 서비스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벤더사 중 AWS가 비전의 완성도가 가장 높으며 실행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가트너는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AWS는 그 어떤 클라우드 업체보다도 가장 폭넓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90여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서 분석, 모바일 앱, 데브옵스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지난 10년간 제공해왔고 많은 고객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셋째, 빠른 혁신 속도 역시 AWS만의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각 연도의 새로운 서비스 및 기능의 출시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클라우드 벤더사인 AWS는 계속되는 혁신으로 2014년에는 516개,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722개라는 신기능 및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2016년에 1017건의 신규 기능 및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AWS는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요, 이러한 신규 서비스 및 기능의 대부분이 고객의 피드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고객의 피드백에 열려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AWS의 탄탄하고 확장성 있는 글로벌 인프라에 대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AWS의 글로벌 인프라는 16개의 리전과 44개의 가용 영역, 77개의 엣지 로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WS가 처음 사용한 리전과 가용 영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클라우드 산업에서 혼란이 있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리전은 AWS 서비스가 돌 수 있는 큰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하나 이상의 가용 영역을 가진 물리적인 위치입니다. 각 가용 영역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서 독립적인 전원장치, 네트워크 설비 및 분리된 건물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전의 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요청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7-18년도에 걸쳐서 프랑스, 스웨덴, 중국의 4개의 리전을 추가로 오픈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각각의 리전은 2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Availability Zone, AZ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현재 44개의 AZ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AZ는 각각 지리적,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파워, IS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도쿄 리전 내에 한 개의 AZ가 화재가 나서 아웃레이지가 발생할지라도 다른 AZ에는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전을 사용할 때에도 여러 개의 AZ를 사용하시는 것은 고가용성 아키텍처 구현의 기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WS는 전 세계 77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CDN 서비스의 캐시 서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국내에도 3개가 있습니다. 저희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 77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 글로벌로 콘텐츠를 배포하게 됩니다. AWS가 보유한 이 풍부한 글로벌 인프라는 굉장히 큰 경쟁력입니다. 5번째 AWS의 차별점은 저희의 가격 철학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처음 2006년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고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유저 수가 현재 100만이 넘어섰는데요. 이러한 유저층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니 사용량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용률을 소화하기 위해서 인프라 역시 계속적으로 증설 중이며 인프라 증설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상에서 대량의 구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규모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데 AWS는 이렇게 감소시킨 비용을 고객분들께 가격 인하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6년 처음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래로 62번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났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가격이 내려가고 아마존의 철학 때문에 고객분들께 그렇게 돌려드리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AWS는 그 역사만큼이나 가장 넓고 많은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 파트너 네트워크라고 해서 수만 개의 SI성의 컨설팅 파트너 및 기술 파트너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트너를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컨설팅 파트너라고 해서 실제로 AWS 상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은 분들을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축을 도와주고 아키텍처도 짜드리고 기술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컨설팅 파트너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ISV 파트너들,
저희는 기술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WS를 이용해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이런 분들도 저희가 파트너로서 코웍을 하고 있습니다. AWS 파트너 네트워크에는 수만 곳에 달하는 컨설팅 파트너 및 기술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AWS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벤더사들이 본인들의 제품을 직접 올릴 수 있고 고객분들이 쉽게 끌어다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계의 아마존닷컴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는 35개의 상품 카테고리와 3,800개의 소프트웨어가 1,170개 이상의 ISV로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이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클릭 한 번으로 시간, 월, 연별, 다양한 과금 모델로 필요한 만큼만 구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낮은 리스크로 혁신을 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파트너사가 어떤 곳들이 있냐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AWS 도입을 검토는 하시지만 내부 인력은 없으시고 경험도 처음이시고 구축 관련해서 도움이나 기술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키텍처를 좀 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있다면 국내 컨설팅 파트너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국내에서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컨설팅 파트너사들의 목록인데요. 고객분들의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AWS 상에서 디자인, 설계, 구축, 마이그레이션 및 관리 운영을 하는 걸 도움을 주는 전문 업체들입니다. 주요 서비스군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AWS의 차별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랩업을 하겠습니다. AWS 서비스는 모두 저희의 철학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아마존이 사업을 하며 경험했던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이나 당시 당면했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면서 해결해온 그런 역사가 담긴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이 더 깊어지고 세 번째,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혁신의 속도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바이더도 따라올 수 없는 체계적이고 확장성 있는 글로벌 인프라와 62번의 자발적인 가격이나 마지막으로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시던 온프레미스 환경을 그대로 옮겨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천 개의 파트너사 및 3,800개 이상의 마켓플레이스 제품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Why AWS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AWS의 주요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리는 순서인데요. AWS의 서비스는 약 90가지가 넘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모두 장표에 올리지는 못했고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도 있고요. 요즘 빅데이터 관심이 많으신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만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무제한의 큐를 쌓을 수 있는 SQS라든지 대량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SES, 그리고 푸시 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SNS 서비스 같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배포, 관리할 수 있는 툴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모니터링, 아이디에 권한을 주고 뺏는 시큐리티 쪽 서비스도 물론 있고, 이메일이라든지 협업 공간을 제공해드리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그리고 최근 관심이 많으신 모바일 쪽 서비스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들은 API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GUI, CLI 모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개발 언어에 대해서 라이브러리가 SDK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AWS 서비스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서비스를 개발, 구축 및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를 사용할 때에는 여러분의 서비스 목적과 워크로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만 원하는 만큼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빌딩 블록들의 형태처럼 AW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도 저희는 먼저 아마존의 대표적인 컴퓨트 서비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트 서비스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만 좀 꼽아보았는데요. 가장 AWS 서비스 중에 유명하고 많이 사용해 주시는 서비스인 아마존 EC2 가상 서버가 있고요. 아까 클라우드의 장점 설명드릴 때 탄력적으로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비용도 최적화하고 트래픽이 늘어나도 그만큼 또 받아냄으로써 성능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서버를 자동으로 확장하고 축소해주는 서비스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있습니다. EC2랑 같이 묶어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개발이나 엔지니어링 쪽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새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여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서버 없이 필요한 코드만 올려서 필요할 때 그 코드만 호출해서 동작하는 서버가 없는 서비스, 이런 서버리스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AWS 람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서비스는 아마존 EC2입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확장 또는 축소되는 VM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서버 환경에서 보시던 그냥 그 서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EC2 같은 경우에는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리소스 및 용량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정 용량만큼을 설정을 했는데 우린 조금 더 큰 게 필요해 라고 한다면 큰 사양으로 굉장히 쉽게 클릭 몇 번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수분 만에 서버가 뜨게 됩니다. 추가하는 것,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축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용이합니다. 바꾸셔도 되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고 많이 만들 수도 있는 언제든 재구성이 가능한 컴퓨팅 파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EC2 같은 경우에는 고객 업무 영역에 따라서 비즈니스 용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인스턴스의 타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존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는 그림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걸 시간 단위로 과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얼마 이렇게 가격을 제공해 드렸었는데 최근에 발표가 된 내용이고 10월자로 적용이 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아마존 EC2를 시간당 과금을 했던 모델에서 초당 과금을 하는 그런 모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정말로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EC2는 각각 CPU와 메모리, 네트워크 조합들이 다른 60여 개가 넘는 인스턴스 타입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들은 시간당 비용이 다르고 사용 용도가 다르기에 용도에 따라 적합한 타입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팅, 메모리, 네트워크 등의 리소스들이 균형적으로 조합된 범용 인스턴스 타입 M4가 있고요. CPU 성능이 중요한 워크로드가 있다라고 하시면 C4라고 해서 컴퓨팅 성능이 강화된 인스턴스 타입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가 좀 많이 필요한 미디어 쪽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메모리가 강화된 알파 인스턴스, CPU를 항상 100% 사용하는 게 아닌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몰렸을 때만 CPU를 사용하고 평소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워크로드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순간적으로 이걸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개념 대신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인스턴스가 T2 인스턴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래픽 처리 같은 걸 하면 GPU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근래 또 많이 뜨고 있는 게 딥러닝을 위해서도 GPU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그를 위한 GPU 관련 인스턴스로 G2, G3 그리고 P2라고 하는 인스턴스도 있습니다. IO가 높아야 되면 I2, 스토리지가 좀 고밀도 스토리지가 필요하시면 D2 이렇게 다양하게 인스턴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콘솔에 들어와 보시면 인스턴스 타입이 정말 암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타입을 구분하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스 패밀리를 뜻하고요. M4 같은 경우에는 범용 인스턴스입니다. 숫자 4 같은 경우에는 제네레이션,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최근에 나온 최신 세대이며 더 가성비 좋은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앱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신규 버전을 선택하여 성능과 비용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뒤에 있는 라지는 인스턴스 안에 분배되어 있는 어떤 리소스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이즈는 라지, X라지, 2X라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는데요. 사이즈가 2배씩 커질 때마다 CPU와 메모리 그리고 비용도 2배씩 커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대용량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작은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추후 스케일 아웃 해나가시는 형태를 저희는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EC2는 굉장히 쉽게 재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크린샷을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서버 스펙을 변경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가상 서버 EC2의 콘솔입니다. 여기 서버 하나 M4라지 범용 서버가 떠 있는데요. 이거를 딴 걸로 바꾸고 싶으시면 Change Instance라고 하는 마우스 우클릭 타입 메뉴상에 드랍다운 창에서 다른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서버를 굉장히 쉽고 편하게 재구성하실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마존 EC2가 과금이 되는 다양한 요금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존 EC2는 3가지의 과금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쓴 만큼 시간당 비용을 내는 디폴트 요금제 언디맨드가 있습니다. 또 약정 없이 사용하시는 게 클라우드의 장점이지만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늘 켜져 있어야만 되는 서버, 사용하시게 되는 용량에 대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안정적으로 무조건 운영해야 되는 서버들에 한해서는 1년 혹은 3년 약정을 하시면 40에서 70%까지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예약, Reserved Instance 요금제가 있습니다. 물론 약정이 길수록 할인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전체를 선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 일부만 선결제를 하고 나머지를 나눠서 낸다던가 선결제 없이 사용하시면서 매달 나눠서 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제 옵션에서도 선결제를 많이 하실수록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다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예약을 걸어서 사용을 하시고 언제든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온디맨드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게 비용을 최적화하시는 방안 중 하나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RI 외에도 스팟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요금제가 있는데요. 스팟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EC2 잉여 인스턴스를 경매를 통해 사용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식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요. 스팟 인스턴스도 인스턴스를 원하는 수요 가격과 유휴 인스턴스 공급풀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고 입찰을 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매 컨셉이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생명주기를 임의로 통제하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언디맨드보다 90% 가까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노티스를 드리지만 입찰한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내려가도 좋은 데브 테스트 용도라던가 이미지 렌더링, 빅데이터 HPC 워크로드, 배치 작업, 병렬 계산 등의 사례에 핏이 좋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금 정책을 잘 블렌드해서 사용하시는 게 AWS 비용 최적화를 꾀하는 기본이 됩니다. 오른쪽에 제가 그래프로 가격 변화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시간당 온디맨드 형태로 사용하셨을 때 9월 서울 이전 기준으로 0.123불이었던 M4 라지 인스턴스가 1년 약정을 거시면 40%, 선결제로 3년 약정을 거셨을 때 62%, 스팟으로 구매하셨을 때 86%까지 비용이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스케일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은 서버를 자동으로 확장, 축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떤 한 회사, M사라고 하는 회사의 트래픽입니다.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주말 특가 할인, 신규 라인업 런칭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이 있을 때 트래픽이 확 튀게 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서버를 산정하면 이때 가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버가 느려지거나 장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산정을 하시면 낭비 자원이 76%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서버가 이렇게 트래픽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면서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자동으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바로 오토스케일링입니다. 대체 어떻게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냐라고 하시면 여러 개의 EC2 인스턴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특정 매트릭을 기준으로 룰을 걸 수가 있습니다. 보통 CPU 사용률을 그 정책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서버들의 평균 CPU 사용량이 60에서 80%가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그걸 트리거로 해서 인스턴스를 한 개 추가하고 너무 많이 접속을 해서 80에서 100%까지 순간적으로 치솟으면 좀 더 여유있게 확장을 해야 하니 2개를 추가한다. 이렇게 룰을 거실 수 있는 게 오토스케일링 서비스인 겁니다. 줄어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버튼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구성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 AWS 람다인데요. 저희 CTO인 버너포길스 박사라는 분이 한 말이 서버가 없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버가 없이 뭔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입니다. 개발자분들께서 정말 좋아한 이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는 서버리스, 서버가 없는 이벤트 처리 방식의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이벤트가 생기면 어떤 함수를 처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코드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람다에서 높은 가용성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처리해줍니다. 이를테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S3라고 하는 저희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에 파일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페북에 이미지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정도를 람다가 넘겨받아서 이미지 리사이징을 한다든가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람다는 밀리세컨드 단위의 실행 시간에 의해 과금이 부과되며 언어는 노드.js와 파이썬, 자바, C#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지원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것도 람다 관련된 저희 세미나들이 있으니 한번 참석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와 컨텐츠 전송 쪽 설명을 드릴 텐데요. AWS의 여러 스토리지 서비스 중 좀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토리지 서비스에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S3가 있고요. 백업 아카이빙 서비스인 글래시어, 그리고 하드디스크처럼 EC2에 붙여 쓰실 수가 있는 EBS가 있습니다. 먼저 S3라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는요. 객체 기반의 무제한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99.99999 해서 9가 11개, 11.9의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파일 10,000개를 S3에 저장했을 때 10,000년 동안 1개를 유실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하나를 집어넣으시면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2개 이상 복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내구성이 생기는 거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만큼 쏟아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는 만큼만 지불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요. S3의 특징은 URL을 통해서 웹 기반으로 쉽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S3 스토리지 자체가 웹서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웹 액세스나 스트리밍이나 이미지 서비스를 하시거나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시려면 밑에 스토리지가 있고 그 윗단에 프론트 쪽에 스트리밍 서버나 이미지 서버, 다운로딩 서버나 웹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스태틱 데이터에 대해서 S3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S3에 영상이나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 별도의 이미지 서버나 스트리밍 서버 없이 S3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 글래시어라고 해서 백업과 아카이빙에 특화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S3와 같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S3는 언제든 접근해서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넣는 거라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테이프 백업을 하시던 소산을 하시던 그런 데이터들을 넣어서 글래시어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S3와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비용 먼저 설명을 드리면 S3의 5분의 1 가격이고요. 글래시어는 S3보다 저렴하지만 그만큼 데이터를 불러내는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S3 요금이 인하되는 타이밍에
글래시어의 다양한 검색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양한 액세스 시간과 비용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긴급, 표준, 대량 검색이라고 하는 3가지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토리지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글래시어가 무조건 싸거나 S3가 무조건 좋은 스토리지는 아닙니다. 데이터의 특성과 활용 형태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주 접속하는 액티브 데이터, 핫 데이터는 S3 스탠더드에 저장하십니다. 또한 옛날 테이프 백업, 아카이빙 방식으로 저장할 콜드 데이터는 글래시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뜨겁거나 차갑지만은 않죠. 그래서 뜨뜨미지근한 덜 접속하는 데이터를 위한 S3 Infrequent Access라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내구성과 퍼포먼스는 S3와 S3IA가 동일하지만 가용성이 아주 약간 낮은 99.9%이고 가격 역시 더 저렴합니다. S3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와 같은 수명주기 정책을 활용하여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30일 이후 S3에서 콜드 데이터를 글래시어로 이동시키고 글래시어에서 1년 후 삭제해라 라는 룰 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자동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EBS인데요. 아마존 EBS는 EC2에다가 마운트해서 쓰시는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만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고르실 때도 여러 가지 종류를 보실 테고 항상 넉넉하게 꽂아두시죠. 얼마나 커질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EBS는 EC2와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느리거나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만 먼저 꽂아두시고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장 용량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언제든 늘리거나 줄이실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큰 그림에서 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리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보시면 관계형 DB인 RDS,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 노시쿠얼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나모DB, 그리고 저희가 멤캐시드랑 레디스를 관리해드리는 엘라스틱캐시 등이 있습니다. DB를 서버에 직접 설치를 하신다면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OS 패치하시고 업데이트하시고 DB 이중화라던가 수없이 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매니지드 DB 서비스를 쓰시면 이런 모든 액티비티들을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앱을 최적화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에서 아마존 RDS라고 하는 아마존이 관리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과거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굉장히 많은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폐쇄적이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았죠. 이로 인해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확대되었는데 AWS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상용 DB뿐 아니라 오픈소스 DB까지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6가지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데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그레SQL, 아마존 오로라, MySQL, 마리아DB, 오라클, 그리고 윈도우스 SQL 서버입니다. 앞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대신해드린다고 했는데요. 고가형성으로 가시려면 DB를 2개를 만드시죠.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만드시고 그거를 컨피그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가신 작업을 RDS에서는 체크박스만 체크를 하시면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하나가 그대로 다른 지역에 생깁니다. 그래서 마스터에 문제가 생기면 슬레이브가 바로 마스터로 올라오게 되고요. 여러분의 서비스는 끊임없이 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DB들은 라이트보다는 리드 액티브가 또 굉장히 많으시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MySQL 같은 경우에 리드 리플리카를 제공해 드립니다.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형 DB 같은 경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DB 엔진의 성향상 오토스케일링 같은 게 불가능하잖아요. 언제든지 스펙을 올리시고 내리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올 것 같으시면 미리 DB 스펙을 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올려놓으셨다가 필요 없으시면 다시 낮추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RDBMS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의 자유와 함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빅데이터의 80%의 업무가 데이터 분석보다는 이를 전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며 단지 20%의 시간만 분석 자체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AWS는 이러한 데이터 처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클라우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들이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별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도구들이 있는데요. 가령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AWS 사용 패턴에 대해서 비용 최적화, 보안, 성능 향상, 내계량성 체크 등을 해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 상에서 모든 API 요청들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는 기능이라 오딧, 보안성 등을 강화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워치는 AWS를 사용하는 리소스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최신 서비스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마존이라고 하면 근래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3가지의 AI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마존 렉스, 폴리, 레코그니션이란 서비스인데요. 아마존 렉스는 대화형 챗봇 서비스입니다. 챗봇 서비스를 음성이나 텍스트, 입력 둘 다가 가능한데 굉장히 쉽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본인만의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아마존 렉스입니다. 음성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 기술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폴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TTS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음성 합성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에코 같은 데에서도 뭔가 명령을 내리면 말을 하게 되는데요. 텍스트를 음성 언어로 바꿔주는데 일상 언어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바꿔주는 게 폴리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리브라고 하는 단어도 어떨 때는 리브라고 발음이 되지만 다른 때는 라이브라고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 같은 거를 문맥상에서 인식을 해서 그렇게 맞게 발음해주는 기능들이 들어가는 게 아마존 폴리 서비스입니다. 레코그니션은 아마존 이미지 인식, 분석 서비스입니다. 이미지를 기반으로 거기서 어떤 컨텍스트를 찾아내고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기능으로는 객체 및 장면 탐지, 안면 분석 비교, 유명인 인식 등이 있는데 이건 눈으로 보시는 게 빠르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말씀드린 기술이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는 이름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물 혹은 안면에 대한 인식과 분석 결과를 제이슨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인 여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혹은 음란 사진에 대한 분석, 누디티 분석 역시 가능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인식된 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과 같은 것들이 이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레코그니션을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가입한 회원이 업로드한 사진에 대해서 사람인지의 여부, 여러 명이 있는지, 선글라스나 스티커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인지, 음란 사진인지 등 자동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CCTV 플랫폼, 카지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IT 자원,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이 없이도 사업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분들께서 AWS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국내 고객분들께서 AW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그리고 별도의 세션으로 운영이 될 만큼 AWS 사용률이 높은 게임사들까지 사용 케이스를 살펴보셔도 웹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부터 커머스, 미디어 스트리밍, 빅데이터 분석, ISV, 내부 어플리케이션, 에드테크, IoT 등 다양한 유스 케이스로 다양한 산업의 고객분들이 AW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많은 회사들의 AWS 도입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항공사나 방송국 그리고 금융사까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AWS 서비스를 이용해주고 계시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 사례 예시는요. 에어비앤비라는 숙박 공유 스타트업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창업한 이후에 10년 만에 30조 원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았죠. 이 놀라운 숫자는 힐튼 그룹보다도 더 큰 가치입니다. AWS 고객사인 에어비앤비는 2014년 6월에 1년 만에 1000만 명이 늘어서 15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었을 때 AWS 덕분에 이 급작스러운 사용자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매우 단적인 예로 누적 숙박객 수가 2,500만 명이었을 때 이를 관리하던 에어비앤비 시스템 운영팀은 단 5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의 급격한 성장을 AWS 상에서 에어비앤비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할인점,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는 메가마트는 국내 약 15개의 영업지점 및 미국, 중국 등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가마트는 매년 여러 회에 걸쳐 주요 할인 행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마트의 노후화된 온프레미스 서버는 이러한 행사로 생성된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는 약 30분 정도의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져 이를 인지하고 서버를 재시동 걸고 해결하려고 했으나 피크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큰 손해가 초래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결책으로서 메가마트는 온라인 쇼핑몰과 초반에 개발했던 이러닝 시스템을 AWS로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메가마트는 제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시장을 위해 PC와 모바일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구성된 SAP의 하이브리스 솔루션 기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AWS 상에서 구축했습니다.
메가마트는 AWS로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 주요 할인 행사들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52%의 판매 증가를 어떤 행사에서는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메가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에는 매일 2만여 명이, 그리고 피크 시즌에는 평소의 1.7배인 3만 4천여 명이 방문을 하는데 AWS를 통해서 99.999%의 인프라 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마트는 물리적인 인프라 운영과 비교하여 총 소요 비용을 42% 절감하는 결과 역시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프랑스와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뷰티 기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고전적인 3티어 방식의 아키텍처 위주로 구축된 국내 데이터 센터와 호스팅 서비스를 기반으로 IT 인프라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에 근무하는 임직원 수가 국내 임직원 수를 상회했고 제품의 판매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서버 사용량 역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IT 인프라 구축에 추가 투자를 단행했지만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성능 저하 문제가 점차 심해지게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구축된 AWS 리전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AWS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모레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웹사이트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AWS 상에서 운영 중이며 미국과 아세안 지역의 그룹웨어도 아마존 상에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법인용 사내 커뮤니티 사이트 역시 AWS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환경 대비 개선된 IT 성능에 대해서 임직원들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IT 인프라를 조달하는 기간을 크게 단축한 덕분에 아모레퍼시픽은 과거 대비해 2배 이상 빠르게 신규 글로벌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가 있었고요. 서비스 연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 CDN들과는 달리 빠른 시간 내에 컨텐츠 배포가 가능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로 성능 저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WS 서비스에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비용 역시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WS 클라우드로의 이전은 기존 방식 대비 80% 이상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으며 무엇보다도 IT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 비용을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핵심 업무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비즈니스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서비스 단위로 깊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VCNC는 커플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BTN을 제작해서 런칭 3년 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450만회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며 빠르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입니다. BT는 단 2사람만을 위한 공간을 표방하는 서비스로 채팅 기능과 사진 공유, 서로에게 편지 쓰기, 기념일 챙기기 등 다양한 기능과 연인들의 추억을 다른 이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단 둘이서만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 때문에 빠르게 젊은 커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VCNC는 아마존 EC2, 아마존 S3,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 아마존 EBS, 아마존 루트 53,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AWS 서포트 등
다양한 AWS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요청에 기반해 매주 서너 개씩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가 출시된다는 점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VCNC가 일관적인 I/O 성능을 필요로 했을 때 EBS에 프로비전드 IOPS 기능이 추가되었고, 보안과 관리의 편의성을 동시에 좀 해결해보고 싶으셨을 때 아마존 VPC가 발표되는 등 고객의 요구에 맞는 기능들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빠르게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VCNC는 BTN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개발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WS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 콘솔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서 서버를 여러 대로 묶어서 테스트 환경을 꾸미고 복제하는 것이 매우 간편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양한 조건으로 환경을 구성하고 지연 시간을 체크하며 실험을 했던 덕분에 BT는 채팅 기능 지연 시간을 40ms에서 7ms까지 감소시키는 등 지속적인 개선으로 사용자들을 만족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BT는 커플들을 위한 앱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벚꽃축제, 불꽃축제 등 특정 기간에 채팅량과 사진 업로드량이 폭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트래픽이 급증하는 순간 이를 EC2 확장으로 커버하고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100TB에 이르는 사진들과 82억 건 이상의 채팅 메시지들도 용량 제한이 없는 S3의 저장 공간에 모두 담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VCNC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AWS의 글로벌 인프라를 이용해 일본, 동남아 등지의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빙글은 이야기와 사진, 비디오, 음악 등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수많은 소셜미디어와는 달리 빙글은 스쿠버 다이빙 커뮤니티, 여행 커뮤니티, 패션 커뮤니티 등 관심사와 같은 사람들끼리 쉽게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2012년도 6월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빙글은 현재 전 세계 26개국에서 애용되는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하였습니다. 빙글에서는 일정 주기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를 푸시 방식의 알림으로 전달하고는 합니다. 기존 호스팅 서비스에서는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몰리는 트래픽으로 인해서 서버 접속 불가 현상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빙글은 기존 호스팅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크타임에 생기는 서버 과부하로 인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확장성, 성능, 그리고 안정성 측면을 크게 고려했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것이 AWS였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확장성 측면에서 볼 때 AWS에서는 서버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인스턴스 개수를 늘려 급상승하는 트래픽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호스팅 서비스에서 제공했던 낮은 성능의 서버로 인해 항상 딜레이가 발생하던 부분은 AWS에서 제공하는 높은 성능의 인스턴스를 사용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빙글은 웹서버 운영을 위해서는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과 AWS 옵스워크를 사용 중이며 데이터베이스는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에서 레디스와 멤캐시 등 그리고 아마존 다이나모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 도입 전에 사용자들이 받아보는 피드 데이터는 몽고DB로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와 포스트되는 글들이 많아지면서 기존 호스팅 서비스에서 가장 큰 서버를 사용하면서도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WS로
데이터 및 서비스를 이전하면서 아마존 다이나모DB에서 읽기, 쓰기 용량을 늘려 테이블에 대한 처리량 요구사항을 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다운타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WS로 이전한 후에 모바일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냈을 때 메시지 발송 직후 약 10분 동안 평소보다 600% 이상 늘어나는 대량의 트래픽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웹서버의 응답 속도 역시 62%가량 개선되었다라는 피드백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AWS를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WS는 기본적으로 계정만 가입을 하시면 모든 서비스를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신규 계정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프리티어라는 리소스가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EC2 서버는 T2 마이크로라고 하는 사양의 서버 한 대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달은 대략 744시간 정도 되고요. 프리티어라고 1년간 무제한 지원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리티어 페이지에서 용량과 이 체계를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직접 컨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WS 세미나나 기타 이벤트에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실 텐데요. 상담 희망란에 예라고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AWS 전담 매니저분들께서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고요. 그 외 언제든지 홈페이지의 컨택어스 메뉴를 통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후에 다음 스텝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교육 기회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AWS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와 저희의 역사만큼 교육이 단계별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세미나, 교육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다큐멘테이션과 백서, 발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사료가 됩니다. 오늘 웨비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비스와 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